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시나브로라는 1인 출판사에서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 환율과 물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할 줄 모르고 받침을 쓸 줄 모르는 엄마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진보적 자녀와 보수적 부모의 대화를 위한 책입니다.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 저자 황인철.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통일 외교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착 토크. 네, 저희가 이어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이 예상보다 길어져서 원래 한 30분 정도 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1시간 90분. 그래서 근 2시간을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일정이 바빠서 김종대 편집장께서는 먼저 가시고, 그렇지만 우리의 전문 분야, 외교안보 통일 분야를 꼭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창수 원장님과 함께 외교안보 분야만 별도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반적으로 보면 북한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뜻과 의지가 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는 밝히셨어요. 그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말의 성찬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남북 관계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도 많이 꼬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임기 5년 동안에 진행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에는 남북 관계의 파탄이라고 평가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꼬여 있고 복잡한 남북 관계를 지금 다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다시 풀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남북 관계에 대한 기본 원칙과 비전이 뭐다, 이걸 먼저 제시를 해야 됩니다. 네네. 저는 그 기본 원칙과 비전으로서는 역대 남북 정부가 합의했던 것들을 재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이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했던 것, 네. 그리고 노태우 정부 시절에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한 것, 그리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 우리가 6.15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14 정상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역대 정부가 합의했던 것들을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 기본 원칙으로 삼아서 네. 앞으로 북한하고 대화를 풀어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전제로 대원칙으로 밝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북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비전이 뭐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로 자꾸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놓고만 하고 지금 들어오지 않거든요. 네. 그거는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원칙을 우리가 밝혀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볼 때 역대 정부가 쭉 해왔던 것들을 개선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힘으로써 국내적으로 다양한 정치 세력들의 동의를 구하는 네.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대원칙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정상회담 할 수 있는데 뭐 북한이 진정성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과연 정상회담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올해 분단 70년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광복 70년, 분단 70년. 근데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떤 진전이 있을 수 있을 것인지, 적어도 이번에 신년 연두 기자회견에서는 그런 비전이 잘 보이진 않네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올해 광복절 70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도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설 이전에 이산상봉도 하겠다.
그리고 좀 약간 그게 튀어요. 남북 자유왕래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도 도모한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나왔는데 이거를 올해 다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게 맞는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요. 일단은 뭐 풀리면은 잘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일사천리로. 생각합니다. 네. 예, 일사천리로. 그런데 이제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수순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번에 연두 기자회견에서는 그런 네. 몇 가지 수순을 제기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만 계속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산가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산가족 문제의 어떤 절실함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다 아는 거죠. 네네. 그런 이산가족 문제는 지금 이명박 정부 때 딱 한 번 되고 나서 7년간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산가족은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약 2만여 명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가 지금 중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왜 중단되고 있는지 그런 원인을 진단을 하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산가족들에게 또 이번 설날 혹시나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심어줬다가 네. 또 안 돼 버렸을 경우에는 이산가족의 아픔과 상처는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것들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들이 있고 또 뭐 싫어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되려면은 일단은 안가북이 마주 앉고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 북한이 현재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는 계속 북한이 대화에 안 나오고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대화에 안 나오고 있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네. 대화에 안 나오고 있는 북한한테 대화에 나와라 말하는 거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건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철학에 기반한 비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북한에서도 그 태도를 보고 응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텐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뭐 일단 급한 대로 툭툭툭 던지기만 하니까 저쪽에서 받기도 애매하고 뭐 이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남북이 서로 이제 말의 교환만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신년사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네. 뭐 정상회담 할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 예. 정상회담 하겠다는 아니에요. 또 네네. 뭐 못할 게 뭐 있냐 이렇게 말을 딱 던졌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뭐 정상회담 조건 없이 하겠다 이렇게 네. 서로 네. 말의 교환만 하다가 그러다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나가 버릴 수 있을 예.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라고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그 북한 이른바 소니 사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이 경제 제재를 내린 것은 적절한 대응 조치다 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우리 언론에서 이야기할 때 네.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소니사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 뭐 동의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적절한 대응 조치다 뭐 이 정도면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아니겠느냐 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소니 문제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가지 네. 테러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어떤 프랑스에서의 네. 테러 사건도 있고 네. 또 소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이 기회에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대응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는 정말로 어떤 지구촌이 안고 가야 될 지구촌이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일단 소니 문제부터 본다면요. 박근혜 대통령은 소니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미국이 의도한 건 아닐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모론적으로 미국이 남북관계 발전을 막기 위해서 소니 문제를 터뜨린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의 대응 방식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니 문제가 생겼을 때 오바마 대통령은 소니의 최종적으로 소니 해킹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도 안 된 상태. 그렇죠. 확인 안 된 상태에서 북한의 소용이라고 해버렸습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 네.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성급하게 말한 거죠. 이거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반도 문제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악마화가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질서를 관리해 나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네.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오바마 정부의 태도가 과연 옳은 건가?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소니 해킹 문제가 북한의 소용이 아니다고 말하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건가? 음. 이런 것들을 한 가지 지적해 볼 수 있어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이것에 대한 북한의 대응 태도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해킹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마는 그러나 자신들이 해킹했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 해킹에 대해서는 자기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했던 뭐 네. 굉장히 그 쾌거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결국은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을 악마화시키고 싶어 하는데 네. 거기에 북한 스스로 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미국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북한 악마화라는 하나의 현상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과 이제 어떤 동일한 사건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될 거는 이번에 이제 그 프랑스 테러 문제에 대해서 네. 표현의 자유 문제 우리가 이제 삐라 문제를 가지고도 표현의 자유가 많이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네,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 그 과연 그러면은 프랑스에서 그 잡지사 네. 그 카툰이 어떤 타당한가 그것이 표현의 자유인가 아니면 네네. 종교에 대한 모독인가 근데 그것이 설사 종교에 대한 모독이라 하더라도 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공론의 장에서 공론을 형성해가지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를 모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다가 테러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 만평 자체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모독이다는 그런 여론이 프랑스 내부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여론들이 더 확산돼 나가는 것들을 아예 온천 봉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젯밤 오늘 새벽에는 어떤 전 세계 40개국 지도자들 네, 편에 모여서. 모여가지고 네.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네. 밤에 잠시 지켜봤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많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수반도 참석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 총리도 참석하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테러를 한 행위에 대해서 명백하게 잘못이다는 거로 국제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그 알카에다의 그 극단주의적인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과연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만평의 수준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방식을 공론의 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알카에다의 잘못된 대응이 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소니사의 문제나 소니사 문제에 대한 또 더 인터뷰 영화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나 미국의 반응 역시 공론의 장에서 어떠한 게 표현의 자유이고 네. 어떠한 게 하나의 한 국가의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공론의 장에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하나의 좋은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것들도 놓쳐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그런 아주 낮은 수준의 지금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알카에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그렇게 낮은 수준이라 한다면은 제대로 된 모형은 있느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2011년도에 노르웨이 테러 사건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네. 노르웨이에서 뭐 그 사람은 이제 일종의 그 인종주의자였죠. 그래가지고 이슬람이라든가 아프리카 유색 인종들에 대해서 유럽으로 많이 진출하는 것에 반발을 일으켜가지고 총기 사격을 해가지고 네. 한 70여 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테러 사건을 대하는 노르웨이 수상은 어떻게 말했냐면은 보복을 하겠다. 그런데 더 큰 민주주의와 더 큰 관용으로 보복을 하겠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는 참 그런 태도가 없는 제가 것 지적하고자 같아요. 하는 게 바로 예. 그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지켜봤던 어떤 언론인은 어떻게 말했냐면은 이 테러에 대해서 안보 문제를 가지고 접근한다면은 테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네. 서로 존중하는 사회의 기풍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그리고 그 테러 현장에 있었던 청소년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테러 문제에 대해서 한 사람의 증오가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는지 그 증오심이 얼마나 큰지를 봤다. 그런데 한 사람의 증오가 그렇단다면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네. 뭉친단다면은 한 사람의 증오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노르웨이의 소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노르웨이의 대응 방식들을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한 대응 방식이 우리가 따라야 될 대응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그런 것 대결과 같아요. 갈등을 해결하지 뭐 못하는 그런 것 그런 같습니다.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고 우리도 지금 그렇게 가고 그렇죠. 있는 거죠. 여야 갈등, 뭐 계층 갈등, 뭐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데 신은미 씨가 강제 출국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표현의 자유 문제를 거기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강제 출국했는데 미국 국무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 이런 또 입장을 밝혔어요. 박근혜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 예, 미국 사정이 있고 또 우리는 분단된 상황이 있고 우리 사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미국이 문제 삼는 거는 그 인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사실 신은미 것들에- 씨가 한국에 와가지고 미국인이잖아요. 예. 테러를 당한 거죠.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유럽에서 나타나는 네. 일종의 그 극우주의자들의 준동과 비슷한 그렇습니다. 것들이 예. 우리 사회에서도 아주 맹아적으로 그것도 나타나고 학생이 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고등학생이.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어제 그 유럽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그 시위를 하면서 행진을 네. 하면서 40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0개국입니다. 50개국인가요? 예. 제가 밤새 봤을 때보다 더 늘어났네요. 그런데 이제 50개국 정상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테러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인종주의라든가 극우주의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태동하는 것도 단호하게 반대한다 그랬습니다.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고요.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 나라마다 다르다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일단은 모든 나라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고 네. 그러나 이제 그걸 풀어나가는 방식은 또 나라의 특성을 고려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라마다 다르다고 말함으로써 인권의 보편성 문제에 대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사실 오랫동안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 기자가 질문할 때는 신은미 씨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질문한 거는 신은미 씨 문제뿐만 아니라 산케이 신문에 대해서 네. 한국이 이렇게 사법 처리한 것도 이번에 상케이 신문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예. 기자회견장에. 그래서 그걸 질문한 겁니다.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의 표현의 수준이 얼마나 낮은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신은미 씨의 책에 대해서도 아까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만 공론의 장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 공론의 장에서 신은미 씨 책에 대해서 탈북자들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네. 야, 이건 뭐 북한 얼마 다녀보지도 않은 사람이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냐 탈북자들도 그렇게 비판할 수 있고요. 또 신은미 씨는 이거는 내가 잠깐 다녀왔다고 내 여행기다. 내가 이렇게 여행기도 이렇게 말 기행문. 못하느냐. 기행문이다. 언제든지 그 바람의 딸 한비아 씨인가요? 예. 한비아 한비아 씨도 씨도 굉장히 많이 썼죠. 그렇죠. 기행문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잠깐 봤던 자기의 느낌을 스케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못하냐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공론의 장에서 각기 다양한 주장들을 하고 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그게 민주주의죠. 그렇죠. 그 여론이 형성되는 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가보안법으로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미국 국무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렸습니다. 네. 표현의 자유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삐라 문제에 대해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네. 법원에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그래서 정부가 제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다. 아니다고 이야기했지 예. 않습니까? 근데 그 법원의 판결 내용이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작년 말에 삐라 문제가 있을 때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긴급하고 명백하고 현준한 위협이 있을 때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 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판사가 들었나 봐요.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들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종창 이거는 토크 팬 아닐까? 글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대법원의 유명한 판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고 현저한 위협이라는 것은 명백하다는 것은 그 행위에 의해서 네. 위협이 발생하는 게 원인 결과가 명백하다는 겁니다. 이 행위 때문에 그 결과로서 위협이 발생했다. 이 명백하다는 것과 현존하다는 것은 지금 당장 위협이 발생했던 건 먼 미래가 아니라 그래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 명백하고 현존한 위협에 대해서는 제약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위협은 제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한편으로는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표현의 자유를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언론에서 주목은 좀 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미국 국무부에서까지도 우리 국가보안법을 신은미 씨에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 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 양 측면의 두 가지 현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기자회견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고 또 주변국들도 오늘 기자회견을 다 봤을 텐데요.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오이사 조치 얘기만 하지 말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먼저 대화에 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런 주변국들이 보기에 오늘의 박 대통령의 주장은 좀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아베 입장에서는 아베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네. 적이 있었습니다만 아주 극우주의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나쁜 놈인데 근데 아베는 자기 전략이 남의 나라 있거든요. 정상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안 듣지 듣네요. 않겠어요? 아, 혹시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대사관에서 여하튼 예. 그런데 아베는 자기의 전략을 위해서 납북자 문제라는 것을 수단으로 해가지고 북한하고도 접촉을 합니다. 그런 나름대로 전략 구사를 하고 있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북한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북한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아베가 네. 먼저 빼내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수단을 제시해가지고 대화를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명분을 우리가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아베 입장에서는 대화에 나설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수를 네. 던졌어야죠. 그런데 전혀 그런 수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 같은 경우도 잘 풀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북한 핵 문제 잘 풀리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럼 북한 핵 문제는 육자회담이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고 그 사이에 북한 핵 능력은 지금 더 늘어났습니다. 네. 국방백서 올해 발표된 거에 따르면은 북한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되고 있다 그럽니다. 미국의 북한 핵 전문가인 헤커 박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핵이 이제는 플루토늄 폭탄뿐만 아니라 우라늄 폭탄으로까지 네. 해서 20여 기 정도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대화가 중단되고 있는 사이에 그렇게 북한 핵 능력이 강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걱정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수단을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대박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기자회견에 있어서 외교 통일 국방 정책 이르기까지 네. 전부 다 말의 성찬은 정말로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한 방법 어떻게 이게 지금 항상 빠져 있습니다. 네, 참 그게 걱정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언, 바른 길로 가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 안 들어. 그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내 국민들 좀 답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늘 회견에 대한 또 평가를 하는 여론조사가 이제 조만간 이어지고 이럴 텐데요. 그런 평가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희가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별도로 좀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거를 남의 탓이다, 상대 탓이다. 그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그런 상대로 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많이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종대 편집장 없이 이렇게 진행하려고 그러니까 제 말이 너무 빨라져 버렸네요. 근데 마지막으로 아니요, 좋습니다. 예. 좋습니까? 스피디하고 좋습니다. 예. 근데 마지막으로 세간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간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그 토요일엔 토토가, 월요일엔 종창톡 이런 이야기가 세간에 떠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건 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진짜? 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가지고 혹시 부인께서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듣는 사람들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좋습니다. 이번에 해주면은 네. 또 뿌듯하고 더 강력하게 예. 지지하는 예. 그런 사람이 될 수 네, 같아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줬습니다. 네. 뭐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해서 당황했습니다. 예, 오늘 그 김종대 편집장께서 예정된 일정 때문에 먼저 가셔서 외교통일 안보 분야 별도로 한번 알아봤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오늘 살짝 쉬어서 좀 간이역에 쉬었다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